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제 전주 시내의 한 상가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무너진 천장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수십 년 낡은 건물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안전점검 없이도 몇 번이고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허점도 문제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공사 중 천장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진 고사동 인근의 구시가지입니다. 최근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새 단장을 했거나 현재도 공사하고 있는 건물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손대는 곳도 많다 보니 사실상 신축과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대부분 건축물 대장에는 기록조차 남지 않는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공사에 불과합니다. 신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인테리어요? 인테리어?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네, 그렇죠. 수많은 건물들이 대부분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붕괴 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고사동 건물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지난 1971년 지어진 이 건물의 건폐율은 무려 99.66%. 사실상 대지 면적 전체에 건물이 들어선 구조입니다. 만약 현재 기준에 따라 일반 상업지구이자 방화지구인 이 자리에 신축을 한다면 건폐율은 80%로 뚝 떨어집니다. 건물 면적을 20% 이상 손해보는 데다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 건물주들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안전 점검조차 받지 않고 진행되는 노후 건물의 잦은 리모델링에 우려를 표합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의 경우 과거에 구조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시공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안정성 검토를 받고 하는 것이 안전적인 측면에서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불고 있는 리모델링 건축붐.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건드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호남에서 정치적 기틀을 잡은 안철수 대표, 결국은 통합을 택했는데요. 어제 안철수 대표의 선택, 호남 민심은 지켜볼 겁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정치권의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 서울시장 후보로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커가는데 호남, 특히 전북의 민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당 독주의 염증을 느낀 도민들이 안철수의 새정치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줬고 정치신인 안철수는 전북 도민들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기성 정치인으로 변신한 안철수 대표는 이후 촛불 집회와 탄핵 등 정치적 변곡점마다 전북을 가장 먼저 방문해 지지와 후원을 얻어갔습니다. 탄핵안 가결되고 가장 먼저 여기 계신 전북도민, 전주시민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호남 민심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 첫 유세지로 전주를 찾은 것도 그가 전북과 호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호남이 저를 불러냈고 키워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호남입니다. 그런 그가 대선 패배 이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호남의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강행하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는 당을 나가라는 식으로 공세를 폈고 마침내 바른정당과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안 대표는 통합의 명분으로 당의 외연 확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호남에서 출발한 안철수의 정치가 호남을 버린 것은 아닌지 앞으로 호남 민심은 안 대표의 행보를 주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탈당 전력이 있는 입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탈당한 뒤 복당한 인사들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전체 득표의 20%를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4년간 탈당과 복당 전력이 있는 이들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탈당자들의 입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당 소속 도의원의 70% 가까이는 반대파가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전체 도의원 9명 가운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참여하겠다는 도의원은 김관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의 양용호, 이성일, 최인정 등 3명입니다. 나머지 도의원 6명은 가칭 개혁신당에 참여하기로 해 의회 내 의석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방선거가 아직 5개월 남았지만 교육감 선거 분위기는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자도 많고 특히 현 김승환 교육감과 이런저런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 것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주 김승환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전격적으로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합니다. 현직 교육감의 출마 선언은 가뜩이나 입지자가 많은 교육감 선거에 불을 댕겼습니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이 가장 먼저 김 교육감을 향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황 전 부교육감은 4년여 동안 김 교육감 아래서 부교육감으로 일한 적이 있지만 김 교육감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호응 받던 많은 사람들이 폐지가 딱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중복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김 교육감과 전북대 법대 교수로서 한솥밥을 먹은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의 출마도 관심사입니다. 서 전 총장은 이번 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소신이나 교육관 등에서 김 교육감과는 차이가 나 서 전 총장의 행보가 유난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도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교육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교육감 후보에 합류했습니다. 교육을 헌법 논리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지난 선거에서 선전한 이미영 전북교육연구소 대표도 출마 준비에 한창이고 지난해 출판 기념회를 가진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도 머지않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면서 단일화 등 교육감 후보들 간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구성원들이 대학 문을 닫는 상황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서남대학교의 폐교가 확정됐습니다. 특별 편입학 문제를 놓고 전북대학교와 의대생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법원에 대학의 존립을 호소했던 서남대가 사실상 최종 패소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폐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학교는 다음 달 28일 폐교하게 되며 학생 특별 편입학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대학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고통을 감수했던 교직원 200여 명은 과거 대학을 소유했던 사학재단을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폐교 대학에 대한 교원에 대한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연구직 교수랄지 아니면 기간제 교수, 공영어 사립대학의 특별 채용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서남대생 특별 편입학을 놓고 전북의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생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강의실 확충을 통한 학습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대학 측의 대책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대학 총장과 의과대학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교정에서 집회와 협상을 병행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재학생들의 시설적이거나 행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 싸움을 하겠다는 것을. 접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동맹 휴학 신청을 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휴학 전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일선 학교 과학 실험의 내실화를 위해 시설과 인력이 대폭 보강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100개 초중고등학교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장비와 실험 탐구 환경을 개선한 미래형 창의 융합 과학실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중고 과학실 10개를 선정해 시설 개선과 기자재 구입에 3억 원을 지원하고 44개 중고등학교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설을 맞아 제수용과 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다음 달 말까지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명절 선물용과 제수용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입니다. 갑오징어와 김 등 일부 수산물의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도내 어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도내 어업 생산량은 8,200여 톤으로 1년 사이 41%가 증가했습니다. 일반 해면어업의 경우 갑오징어류가 많이 잡히면서 연간 5배 이상 어획량이 증가했고 양식업의 경우 김류의 작황이 58%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원금평 마을에서 41만 6천 원, 남계리 초남마을에서 22만 5천 원, 용서리 해교마을에서 45만 원, 반교리 원반교 마을에서 21만 1천 원, 진안군 정천면 가룡리 묵어마을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진안군 정천면 봉앙리 상조림 마을에서 45만 원, 가룡리 수암마을에서 10만 원,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산정마을에서 28만 원, 발산마을에서 17만 원, 춘산리 이반마을에서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 용두마을에서 21만 원, 상금리 차동마을에서 15만 원,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하송마을에서 20만 1천 원, 용마리 고잔마을에서 34만 원,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노교마을에서 18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모산마을에서 12만 원, 풍월리 연지마을에서 22만 원, 후지리 성지마을에서 30만 원, 남원시 가방뜰에서 10만 원, 남원 농협 라이스센터 박기열님께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은 오늘 새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신년 콘서트 시작을 무대에 올립니다. 노스트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음악 동호회인 군산 뮤직포유가 내일 은파 유원진의 카페에서 신년 음악 감상회를 갖습니다. 춘포토 아카데미가 오늘부터 25일까지 전국예술회관에서 작은 사치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엽니다. 부안 휘목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규모 그룹인 중작파의 기획 초대전을 선보입니다. 코딩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코딩 콘서트가 오늘 도청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은 오늘과 내일 경기전 광장에서 전통놀이 모바일 윷놀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주소리문화관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젊은 소리꾼 박혜정과 함께하는 소리 나눔 교실이 운영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경도 비만자를 위한 뱃살 탈출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전북기자협회 신년회 겸 전북기자상 시상식이 오늘 전주 오펠리스에서 있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6도, 순창 7도 등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으며 기상청은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